네, 빨간색, 파란색, 시장의 분위기가 너무 다르고 수급도 너무 다른 코스피와 코스닥의 움직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에 맞는 전략으로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슈 플로우는 토마토 투자클럽 김진환 전문가, 더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시장에서 봐야 될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파보겠습니다. 세 가지 이슈 공개합니다. 자, 지금 첫 번째가 이제 구리하고 원유, 이제 선물과 상품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반도체만 보다가 또 이쪽이 다시 한번 또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이게 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부분부터 좀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구리와 원유의 급등에 대해서 한 줄 평하시면요. 네, 매매는 트레이딩 관점이라고 적었습니다. 네, 길게는 안 보시는군요. 자, 팀장님은요? 네, 골마 터진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이라고 지어봤습니다. 그렇군요. 좀 더 자세히 다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매매 관점으로 좀 보자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전문가님 자세하게 좀 알려주십시오. 네, 우선은 저는 매매 관점으로 보자고 한 거는 구리 쪽입니다. 구리 쪽은 뭐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그 수요가 확실히 좀 증가돼야 되거든요. 중국이 좀 뭔가 이렇게 경기가 좀 부양이 되면 그러면 이제 구리의 수요가 좀 상당히 다시 이제 정상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네, 예. 구리 같은 예, 경우에는요. 그렇죠. 예. 이번에 구리가 지금 상승이 나온 게 뭐 관련주들 이구산업 대창 같은 것들이 이미 좀 바닥권이었는데 간밤에 중국 구리 재련업체들이 손실을 이제 보는 재련소들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구리 공급 감소 이슈가 있었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미국 증시에서 이제 뭐 구리 관련주 종목들이 좀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오늘 가는 겁니다. 뭐 프리포트, 맥모런 뭐 이런 구리 관련주거든요. 뭐 서던 카퍼 뭐 이런 종목들이 각각 7%한 10%대 급등이 나왔고 뭐 캐나다 구리 업체들도 거의 막 8%, 막 11%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 뭐 가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이제 원유 쪽은 또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의 이제 정유 시설을 공격을 했습니다. 드론 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것도 공급이네요, 그럼. 네, 이쪽도 그래서 WTI 서브 텍사스산 원유 기준으로 해서 한 2%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거의 3% 상승이 나왔는데 이게 지난 11월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테마주죠. 한국석유, 흥국석유 같은 것들이 상승을 나왔었는데 네. 제가 지난번에도 저 얘기 드렸는데 저는 SO일 본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SO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세죠. 예, 정제 마진 관련으로 정제 마진이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다고 제가 봤었고 그다음에 이제 11월 뭐 미국 대선이 있긴 하지 뭐 먼 미래이긴 합니다만 뭐 11월부터 대선 관련해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뭐랄까 전통 화석 연료 이쪽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특히 오늘 또 SOL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오히려 테마주 한국석유, 흥국석유가 좀 좋은 모습이거든요. 지금 박스권을 돌파해서 좀 상당히 강세인데 NH투자증권에서 또 오늘 또 목표 주가 8% 상향 나왔습니다. 네. 예, 정제마진 관련해서 좀 미리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되는 흐름인데 정제마진이 뭐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정유주에 있어서 그래서 SOL이 좀 대장주로 오늘 나서는 모습인데. 뭐 지금 또 너무 또 들어가기에는 좀 너무 높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내려오면 보시는 전략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은 구리 같은 경우에서는 매매 그리고 맞아요. 석유와 관련해서는 눌림목 공략 이렇게 맞습니다.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의견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팀장님입니다. 골마 터진 상처 어떤 상처인지 이 부분이 치유되고 있다고 얘기하셨네요. 네, 확실하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나이가 제일 어리기 때문에 뭐 경제를 내가 뭐 나라 뭐 경제를 얼마나 봤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공부는 이제 과거를 통해서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경제는 꾸준하게 침체기가 있고 회복기가 있고 상승기가 있고 호황기가 있고 쇠퇴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좋은 얘기들은 계속 많이 하지만 나쁜 얘기는 잘 안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경기 침체가 왔냐 안 왔냐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 경기 침체가 이미 왔는데 쉬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반도체는 2차 전지가 엄청 잘 가고 있지만 실적이 그만큼 반영되지 못할 때는 고평가 영역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막 분분한 의견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투자분들 사이에서 인식이 되고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요 정도 셨으면은 시장이나 경기가 회복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구리 같은 경우도 2차 전지랑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AI 전력에서 생각했던 게 이제 전력 설비로 간 거고 그다음에 전력 설비로 갔던 게 이 전력 설비 구성하는 뭐 라인이나
기계 이런 것들이 구리가 많이 사용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구리 수요가 얼마나 폭증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뉴스가 안 나왔어요. 근데 그냥 구리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 구리 수요가 증가가 될 건데 얼마 증가될지 몰라요. 근데 상정 앵커님께서 뉴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련소를 정리한다고 한다면 공급이 감소가 됐을 때 수요가 줄진 않는 거죠. 수요가 일정하거나 늘 건데 공급이 줄면은 당연히 가격이 움직일 겁니다. 근데 그렇죠. 현물 가격이랑 선물 가격이 이미 움직였어요. 근데 우리가 저랑 전문가님이 매매 영역이다 말씀드린 이유는 변동폭이 더 크기 때문이죠. 종목들이. 그래서 수급은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구리나 유가 이런 것들도 어떤 뉴스로 인해서 지수랑 이런 것들이 2%, 3%밖에 안 움직였는데 관련 종목들은 15%, 20% 움직이니까 매매 관점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근데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구리 관련 종목들이랑 유가 관련 종목들이 기술적으로 너무 좋아요. 수급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목을 말씀드릴 건데 이제 구리 쪽에서는 네. 일단은 뭐 대창 같은 경우 확실하게 매매 관점, 좀 실적이 유지가 안 됩니다. 좀 들락날락해요. 대창 같은 경우는. 그래서 대창 같은 경우 매매 관점으로. 그다음에 난 매매 잘 못하는데 혹시 실적 나오는 종목 없을까요? 라고 하신다면은 이구산업이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시총도 적당하고요. 그다음에 풍산홀딩스랑 풍산이 구리 관련뿐만 아니라 방산 관련 뉴스도 있으니까 정말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다. 풍산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주사이기 때문에 저 PBR 관련 수혜도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유가 쪽에서는 저도 이제 전문가님 마찬가지로 SOL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매매를 이제 좀 잘하신 분들 흥구석유 매매를 못하시는 분들 이제 극동유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극동유화가 기술적 위치가 괜찮고요.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나 싶지만 이제 극동유화가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랑 이정재 배우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진 못하겠지만 굉장히 좀 흥미롭다. 근데 이제 변동성이 셀 수도 있잖아요. 네, 왜냐면 이제 극동유화 차트 보시면은 수급은 별로 안 좋아요. 외국인과 기관이 산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네. 극동유화를 관심 종목에 넣다가 제가 자리를 떠난 다음에 뭐 거래 대금이 늘거나 체결량이 늘었을 때는 좀 단기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구리하고 원유 나눠가지고 종목들을 봐드리고 있습니다. 또 팀장께서는 이 구리 쪽에서는 대창, 이구산업, 풍산홀딩스, 그리고 유가 쪽에서는 큰 종목이죠. SO일과 흥구석유, 극동유화까지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조선, 그리고 전선, 이렇게 있습니다. 담당 PD가 대한민국에 두 개의 선이 있다. 뭐 이렇게 깜짝 놀랐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문가님 한 줄 평 하시면요. 네, 올해는 IT와 제조업이 쌍두마차 장세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 또 제조업이 또 들어가는군요. 간밤에도 제조업이 좋았던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우리 팀장님은요? 네, 매매 실력에 따라 고르면 되는 섹터라고 정해봤습니다. 항상 그 기준은 그렇게 나의 실력에 준해서 하는 거군요.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팀장님부터 좀 이 섹터 분석 좀 해주세요. 네, 확실히 전선이라고 하면 조금 좁을 수 있는데 이 전선을 조금 이제 연결고리를 찾다 보면은 뭐 원전도 갈 수 있고요. 전력 설비도 갈 수 있고 저희가 첫 번째 이슈에서 다뤘던 구리랑도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설비에 대해서는 어떤 성장성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 전력 설비 노후화를 바꾸고 해서 전력 설비 꾸준하게 이제 교체를 할 거고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나 이쪽에서 설비를 증설을 하면은 장비는 들어가는데 이걸 뭘로 돌리냐 이거죠. 전기를. 그럼 당연히 전력 설비가 들어갈 거고. 그럼 이제 배전반을 넣으면 배전반이 스스로 도냐고요. 전선을 이어야겠죠. 그럼 전선은 뭘로 만들죠? 구리로 만듭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전방 기업들, 뭐 HD 현대일렉트릭이나 LS 일렉트릭 이런 종목들 실적이 나가면 그 종목들이 당연히 전선 수주를 줄 것이고 이 전선 기업들은 당연히 구리 원자재 기업들한테 구리 수주를 할 거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섹터는 계속 같이 간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대한전선이 좀 리스크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이제 유상증자를 진행했을 때 우리가 이게 일반 주주 공모인지 제3자 유증인지 이걸 보죠. 그다음에 그걸 보고 나서 청약률을 봅니다. 청약률이 뭐 70%도 안 된다, 50%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실패죠. 다들 이 권리 행사를 안 한 거죠. 근데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오히려 105.39%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청약분에다가 이제 초과 청약까지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많이 없어졌다. 그래서 유상증자 리스크 있었던 게 하나오션이랑 대한전선인데 이 관련 종목들이 유상증자 이렇게 완전하게 잘 해주면은 자금이 보장이 됐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할 수 있는 포부를 잘 이룰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반도체랑 2차 전지 제약 바이오가 약하지만 다행히 전력 설비, 원전, 구리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가 좀 우울할 수도 있지만 다른 데서 좀 대체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그래서 관심주로는 조금 아쉽습니다. 대한전선이 오전에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였는데 제가 지금 딱 봤을 때는 외국인과 계속 차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전선을 지금 당장에 매수를 하기보다는 눌림목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HD 현대일렉트릭도 외국인과 기관의 단기 차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기관이 접근하고 있는 효성중공업이랑 LS 일렉트릭이 좀 안전해 보인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조선이랑 조선기자재는 제가 이제 진시즌에서 되게 말씀드렸거든요.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사고 있다. 한 2주 넘게 샀어요. 근데 이 종목들이 거래대금 실린 게 그제입니다. 그제 이제 삼성중공업이나 이제 하나오션이랑 그다음 HD 현대중공업이 14척의 LNG 수주했다는 뉴스 나오면서 그때 강하게 상승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권사들이 자신감이 생겼나 봐요. 리포트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선 쪽에서는 이제 삼성중공업이나 하나오션 이제 마진이 많이 남는 LNG선 쪽으로 그다음에 그 LNG선에 본인재를 첨부하는 동성화인텍이나 한국카본 괜찮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매매 잘하신 분은 밸브, 한국철관이나 태웅 이런 쪽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딱 한 가지 전선, 조선만 볼 게 아니라 이게 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산업에 대한 총 그림을 망라해 주셨고 거기에 딱딱딱 종목들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전문가님께서도 좀 궁금한데 올해 IT 요건 좀 확실하게 많이 좀 어필해 주셨고 또 제조업 쪽에서 또 얘기를 해 주십니다.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있습니까? 이렇게 제조업도 잘 되고 IT도 잘 되고 거기에 또 이제 엔터까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러게 말입니다.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 제조업 같은 경우에 지금 변압기 한번 보십시오. 엄청납니다. 지금 북미의 어떤 수주권이 지금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3억 9천만 달러였는데 그게 2022년 10억 2천만 달러, 2023년에 17억 8천만 달러. 네. 그러니까 2021년하고 작년하고 비교해보면 지금 4배 된 겁니다. 그렇죠. 수주액이. 와. 북미에서만. 지금 중동도 있거든요. 지금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더 경우에는. 커질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대선 있지 않습니까? 대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계속 변압기의 어떤 이쪽 그 교체 수요도 있고요. 인프라 투자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미 지금 선반영돼서 상당히 강세였고 이제 그 이후에 또 기사가 나왔었죠. 전선 쪽도 변압기 다음 후발이라 그래서 가온전선 같은 것도 어제 가고 오늘도 좀 갔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대한전선 같은 것도 오늘 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원래 구리 가격이 상승하면은 전선 좀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오늘 가는 거는 그리고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바닥에서 상승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봐지고요. 그러니까 전압기 섹터 후발로 전선도 가는 겁니다. 그렇게 보셨어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21년까지 저희 저가 수주한 물량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것들이 작년 실적까지 반영이 돼요. 그래갖고 흑자 전환 겨우 했는데 올해는 그 흑자 전환한 것이 이제 흑자 전환 또 이제 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고 이제 흑자가 좀 더 늘어나는 그런 중공업 어떤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그럼 조금 더 이제 안 좋은 거 털어내고 좋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여러 프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고 성과가 올라요. 중고 성과 오르면은 자 전세 가격에 비유했지 않습니까? 전세 가격 오르면 매매가 오르잖아요. 그것처럼 중고 성과 오르면 신조 성과 오릅니다. 그래서 새로운 배 만드는 그 조선 성과가 신조 성과인데 네. 그게 이미 오르고 있었는데 오늘 지금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주 타픽이 삼성중공업이었죠. 신의 한 수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가는 모습인데 그래서 오늘 지금 외국인 순매수가 삼성중공업 상당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조선 기자재들까지도 상당히 상승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표도 준비했었는데 신조선가 지수 추이 보시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LNG 운반선도 그렇고 초대형 유조선, 컨테이너선 모두 다 지금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추가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뿐만 아니라 오늘 조선 쪽에는 또 이제 중국의 반도체 다음 중국의 공격 목표는 조선업이다 이렇게 해갖고 또 대중 무역 제재가 조선 쪽으로 옮겨 붙을 수 있다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오늘. 그러면 중국이 여기서 제재를 받아버리면 이 반사수혜를 또 우리나라가 또 얻는다는 우리나라 거예요? 아닐까 합니다. 아, 네, 아무래도 가능성이 예, 있다. 미국도 조선이 있긴 한데 네. 예, 그래서 어떤 대중 제재하면은 우리가 상관이 없어도 꼭 우리나라 종목들이 오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 모두 지금 조선 쪽의 어떤 섹터의 상승의 어떤 지금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조선 3사 봤거든요.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실적 같은 거 보니까 올해 매출이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흑자
흑자인데 영업이익이 1,66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할 것 같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840억 정도 나와서 전년 동기 대비 328%좀 오르는 수치입니다. 300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일 대장으로 나서는 모습이고요. 아, 그렇군요. 하나오션도 뭐 이미 지금 LNG선 지금 수주권으로 이번 주 초에 좀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네네. 오늘도 다시 또 가는 모습이라 고개를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솔직히 지금 엔비디아가 조금 주춤하니까 주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지금 뭐 제조업들 건설기계 쪽까지도 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흐름 보시고 지금 저는 공격적으로 그 코스피 3,000 갈 수 있다고 보고 봐요. 올해 안에요? 올해 안에는 올해 안에 모르겠으나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방송이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주가 끌어주고 또 기술주 안 갈 때 조선이나 제조업 끌어주고 자동차도 먼저 갔지 않습니까? 지금 네네. 레벨업 쪽으로. 그래서 뭐 저는 긍정적인 흐름이라 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쪽 왜 안 가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1분기 실적 발표 있으니까 차라리 이번 눌림에 매수 기회로 보시면 어떨까 하고요. 그쪽은요. 네. 그래서 저는 관련주로는 삼성중공업 아직 좋으니까 삼성중공업이나 조선 기자재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KSP가 좀 뭐 하는 급등락이 거예요? 좀 있어요. 네. 예, 이 KSP도 선박용 엔진 밸브 이런 쪽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예, 근데 친환경 선박 쪽도 있어요. 그래서 어. 메탄올 이런 것들 즉 조선 쪽에도 이제 환경 규제 관련해서 조선 쪽도 이제 새로운 어떤 그 배를 수주를 좀 친환경 선박 쪽으로 그 발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유럽의 참 어떤 제재가 있어서. 비싸죠. 예. 네, 그런 거 관련이기도 하니까 KSP나 뭐 삼성중공업 정도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오늘 뭐 시총 기준으로 아주 큰 종목과 아주 작은 종목 두 가지를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조선과 전선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고요. 자, 마지막 이슈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바로 콘텐츠입니다. 이게 전문가도 한번 얘기를 해주셨던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콘텐츠와 관련해가지고 정부 정책에 대한 이벤트로 좀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님 한 줄 평하시면요. 네, 콘텐츠 섹터는 개별주를 체크하셔라라고 적었습니다. 전체 다 가는 건 아닌가 보네요. 자, 팀장님은요? 네, 정부 정책 중요하지만 실적 반영이 급선무라고 지어봤습니다. 약간 뼈를 때리십니다. 자, 그러면 우선 전문가님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정부가 K 콘텐츠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향후 5년간 1조 원대 민간 합동 전략 펀드를 조성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뭐 관련주들 크게 반응이 없어요. 뭐 예전에 이랬으면은 뭐 A스토리라든가 사마 네트워크 이런 조금 시총이 작은 것들이 많이 움직였거든요. 근데 오늘 좀 움직이지 않고 제가 어젠가 얘기 들었던 CJ ENM. 네, 맞아요. 그거 오늘 살짝 상승이 나와요. 예, 그게 바닥에서 반등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 그러니까 이번 이슈는 좀 많이 안 먹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저희 대통령께서도 뭐 우주 쪽에 네. 투자, 그다음 이슈 나와서 AP선 같은 게 좀 움직이고 이쪽도 좀 지금 뭐 1조 원이라고 하면 좀 움직일 만한데 움직임이 좀 없고 빅텐츠 정도 컨텐츠 섹터인데 요 종목이 좀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 뭐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개별주적인 흐름 아닌가 합니다. 저도 지금. 그래서 같은 정책이어도 이제 이 섹터에 따른 투자자들의 그런 심리 상태가 좀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좀 네. 이슈가 좀 안 먹혀요. 오늘. 그러게 솔직히 말입니다. 다른 뭐 전압기나 이런 제조업 가니까 네. 컨텐츠가 좀 안 가고 컨텐츠가 지금 뭔가 메가히트 컨텐츠가 없어요, 최근에. 그렇죠. 예, 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징어 게임 2가 연말에 나오고 뭐 지옥 2라든가 다 컨텐츠리 중앙 뭐 그다음에 넷플릭스 관련 뭐 이런 섹터인데 뭐 지금 뭔가 어떤 강한 어떤 것이 없다 보니까 좀 주춤은 해요. 그러니까 관련주들이 그리고 지금 뭐 파묘 아시지 않습니까? 파묘가 지금 900만이고 이제 거의 1000만 저는 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뭐 1, 2주 안에. 네. 그렇게 되면 예전 관련주들 같은 것 그리고 이제 마동석 씨의 주연의 이제 범죄도시. 범죄도시 4인가요? 4예요, 네, 이제. 4 맞죠? 그거 언제까지 제가 만드실지 참. 예. 이슈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관련한 종목들이 제차 뭐 영화 쪽이죠. 그쪽이 좀 튈 수 있을까 하는데 차트적으로는 좀 많이 좀 내려와 있고 바닥이긴 합니다. 그래서 개별주적인 그런 이슈 있는 것들만 좀 보시도록 하시고요. 네. 빅텐츠 같은 경우에 조금 오늘 반등이 나와서 바닥에서 고개를 좀 들고 있는 시총이 좀 작은 종목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2003년에 설립되었는데 발리에서 생긴 일 뭐 쩐의 전쟁, 대물 이런 것들 만든 제작사예요. 그래서 가장 최신 작품이 뭐 주말 드라마 진짜가 나타났다 뭐 이런 것들인데 뭐 저희가 좀 시청률이 봐야 좋았다고 되는데.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도 바빠서 못 보는데 시장 보느라고. 네, 그래서 뭐 이런 쪽 이슈가 있으니까 요 컨텐츠 섹터는 선별적 접근하시고 하반기에 이슈가 좀 있고. 대작이 있으니까 네. 하반기에는 아마 분명히 좀 컨텐츠리 중앙이나 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그런 종목들이 저는 반등하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천천히 이쪽은 접근하시는 전략 추천드립니다. 오히려 좀 더위 좀 가시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손여로 팀장께서는 실적 반영이 더 급선
급선무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 네, 확실하게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은 섹터들에 대한 이미지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데 실적이 더 잘 나올 것으로 이제 투자나 이런 게 되는 섹터가 있고요. 반도체나 2차 전지죠. 그렇죠. 그다음 실적이 안 나오다가 정부 지원 아래서 실적이 턴어라운드 나올 섹터가 뭐 조선이나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근데 투자를 진행을 하는데 실적이 반영이 참 안 되는 데가 저는 컨텐츠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AI 소프트웨어랑 로봇도 불과 6개월 전에 저는 컨텐츠랑 유사하게 취급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AI 소프트웨어랑 로봇 관련 종목들은 이 정부 정책 지원 아래서 매출액이 증가가 되고 있고 이제 영업이 흑자 전환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컨텐츠는 정말 없습니다. 이제 메가히트 작품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히트작은 있단 말이죠. 근데 넷플릭스만 배부르고 국내 기업들은 실적 개선이 안 되니까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뭐 CJ ENM이나 이런 종목들 정말 매매 못 하시는 분들 위주로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고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보통 뭐 덱스터나 뭐 콘텐츠리 중앙 이런 거 매매하시잖아요. 네. 근데 실적을 보면 가슴이 아파 무서워요. 저는 적자가 찍혀 있는 종목들은 그다음에 오늘도 이제 전문가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종목이 차별화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당연히 매매를 못 하신 분들은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CJ ENM이나 네이버 이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매를 잘 하신 분들은 뭐 삼성 출판사나 뭐 4x4 레몽레인을 들 수가 있는데 레몽레인은 사실 좀 이제 무섭죠. 많이 갖고 오늘도 저 이거 겁나는데. 네. 이 종목은 왜냐하면 이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이는 안 꺾였어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개인이 산다는 건 안 올라간다는 게 아니고 변동성이 강하다는 거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4x4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보시나요? 기술적 바닥권에 있고요. 기업 계를 보니까 딥러닝 AI 기반을 기술해가지고 이제 이미 나왔던 컨텐츠나 아니면 앞으로 나올 컨텐츠에 화질 보정을 해주는 스케일업이요? 기업이다라고 판단됩니다. 예. 그래서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뭐 중장기적 보유는 아직은 괜찮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네. AI 소프트웨어랑 컨텐츠 관련 동반수를 입은 다음에 관련 종목들 중에서 좀 수급이 살아있다라고 판단돼가지고 저는 4x4가 좀 제일 좋아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추세도 중요하지만 이 종목이 또 어떻게 방향성이 나오는지 수급도 꼭 챙겨가 보시면서 미디어 컨텐츠와 관련된 부분 약간 속도 조절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두 분 의견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네, 이슈 플로우 오늘은 김진환 전문가 그리고 손여로 팀장이었습니다.